모교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전투표가 1차 본투표로 여겨지는 만큼 각 정당은 막판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 배재대 최호택 교수, 단국대 이성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사전투표 첫날이었는데 두 분 교수님 오늘 투표는 하셨습니까? 예, 저는 아직 오늘 바빠가지고 못하고요. 내일 아침 할 예정입니다. 내일 아침 하시고. 이 교수님은? 저도 내일 할 예정이고요. 네. 아무래도 좀 사전투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 다 사전투표를 하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사전투표에 대한 관심은 높은 것 같은데 이를 반영하듯이 첫날이긴 하지만 지금 역대 가장 높은 사전투표를 기록했던 지난 대선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투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1, 2% 정도가 1, 2%포인트 정도가 높은 걸로 나타나는데 아직 첫날이긴 하지만 대전, 세종, 충남 중에서는 세종이 제일 높은 걸로 나타났고요. 자, 이렇게 세종이 투표율이 높은 이유, 또 그리고 역대 최고로 할 만큼 높은 사전 투표율을 이어가는 이유, 뭐라고들 분석하고 계신지 먼저 최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신다면. 예, 아무래도 이제 사전 투표는 그동안 이제 여권에서는 보수 진영에서는 이제 부정선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수가 강한 그런 지역에서는 사전 투표율이 좀 낮았고요. 대구가 제일 낮아요. 예. 그리고 이제 세종처럼 민주당 기반의 어떤 그 지지율이 많은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표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마 그것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투표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지지자들이 결집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진보 진영 같은 경우에는 이왕이면 이번에 좀 확실하게 이겨야 된다. 그래서 쐐기를 받기 위한 이제 그런 전략들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보수 진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일화가 이슈였는데 단일화가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기의식을 느껴서 아마 후보부터 또 이제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결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비상계엄에 의한 탄핵 때문에 이번 선거가 치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선은 미래를 위한 인물보다는 어떤 심판론에 의한 내란 심판에 대한 그런 프레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2월 3일부터 6월 3일까지 6개월 동안 너무 국민들이 짜증나고 힘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 입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답답한 마음을 사전투표라는 형태로 좀 빨리 뭔가 자기의 유권자로서의 의사표시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면서 계엄을 했다. 그리고 이 부정선거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사전투표다. 이 얼마 전에 영화까지 보면서 그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사전투표를 하는 것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한 나의 강한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어대명이다.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그래서 투표, TV 토론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층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전투표율 오늘 이제 마감하면은 지난 대선보다 보니까 한 2% 이상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건 적극적인 관심이고 적극적인 유권자로서의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전투표율이 높다. 그러면 진보 진영 유리한 거 아니냐? 이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자, 최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이게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아무래도 이제 진보 진영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나면요. 어차피 총량은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종 투표율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사전 투표율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은 이제 밴드 웨건 효과라고 그래서 뭔가 좀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이 결집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틀림없이 정권이 교체될 수 있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력을 다해서 아마 많은 분들을 투표장으로 끌고 나오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또 아마 이제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이런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테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또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안도의 한심을 쉬면서 사실 투표장에 안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사전에 미리 이제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는 아마 그런 효과들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이제 TV 토론 얘기도 해볼게요. 사실 정책 경쟁은 없고 후보자들끼리 인신공격만 난무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자, 두 분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이 교수님. 정책 논의보다는 네거티브 공방이 너무 심했던 그 TV 토론이 아닌가 싶고.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의 좀 피로도가 좀 커진 것 같아요. 네. 다만 이번 그 선거가 좀 갑작스럽게 치러지다 보니까 좀 준비되지 않은 네. 그런 후보들의 면면도 좀 노출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발언도 그렇지만 너무 개인적 사생활을 추궁하는 듯한 이런 네. 모습도 좀 보기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중도층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무당층인데 이분들이 지금 투표장으로 나올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러한 TV 토론은 아니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유권자로서 어떤 정책에 대한 공약에 대한 꼼꼼한 체크는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화요일 토론에서 뭐 단연 화제는 이준석 후보의 뭐 여성 폄하 발언, 여성 신체 발언이었습니다. 자, 이 발언 최근에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예. 해서는 안 되는 네. 그런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실이었더라 하더라도 네, 이건 네.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자리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전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TV 토론장에서 그렇게 여성 비하 발언하고 정말 어린아이들이 들어서는 안 되는 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후보로서 저는 좀 자격이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2, 3차 우리가 토론을 겪으면서 기억 남는 게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120원 커피 네. 원가 얘기, 그다음에 뭐 집에 코끼리 키우느냐 얘기하고, 그다음에 젓가락,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이제 호텔 경제학, 뭐 이 한 4가지 정도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네. 사실 선거에서 제일 그래도 효과가 있는 것은 네거티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전략을 쓸 수밖에 없고, 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토론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잔꾀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걸 던지면은 나에게 유효타가 오겠지. 네, 네. 이게 이슈화 시킬 수 있겠지. 이걸 이제 너무 따지다 보니까 조금 너무 나간 측면이 있어서 오히려 네. 지금 계속 치고 올라가던 상승세가 그것으로 인해서 꺾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나 이준석 싶습니다. 후보 전략의 실패다. 예. 이 교수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의도된 발언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좀 뭐랄까요? 조급함의 실수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준비됐을 것 같고요. 준비됐을 것 같으세요? 예. 예.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뭐 형수 욕설에 덧붙여가지고 네. 이렇게 문제가 많다라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적극적으로 했는데 이건 발언의 표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네, 네. 이준석 후보의 젠더 감수성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젠더 이슈에 민감한 2030 아마 네. 이번에 표심이 많이 돌았을 것 같고 네. 결국 이준석스럽다 갈라치기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했다. 그것도 온 국민이 보는 TV 토론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준석스러운 발언이었다. 네. 네. 자, 그리고 뭐 이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지난 27일에는 국민의힘 김문수 캠프가 친윤계의 뭐 좌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윤상현 의원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자, 뭐 윤과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뭐 그렇게 당 내에서도 나오는데 사실 그 연결고리를 강화한 측면이 있거든요. 자, 이 결정 내린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실수한 게 크게 2가지예요. 네. 그 인재를 영입하는 과정 속에서 지난번에 그 5.18 주도자였던 정호영 네. 씨를 이제 선거 캠프에 끌어들이는 것하고 네. 그리고 더 큰 것은 사실은 이번에 계엄과 탄핵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인 네. 사실 윤석열 아니 저 윤상현 의원. 윤상현 네네. 의원인데 이분을 뭐 선대위원장으로 한 것은 아마 캠프에서는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기 전까지는 네. 그래도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네. 근데 지금 이제 선거 과정 속에서 그분들이 사실은 이제 나오지를 않고 관심들이 없다 보니까 그분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네. 윤상현 의원을 내세운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반응이 안 좋으니까 바로 이제 또 사퇴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전략의 실패다. 저는 전략의 그렇게 실패다.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 교수님은 이 부분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죠. 네.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정강훈 아스팔트 세력이라고 하는 자유통일당 네. 그룹들이 상당히 많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그룹들이 윤상현 의원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네. 결국은 그러한 요구를 무시하지 못한 네. 이런 어떤 결과다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결과는 뭐 예. 득표율로 나타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교수님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